올해가 시작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을이 오면 어디라도 꼭 여행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멀리 사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밤새 밀린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가을이 왔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2주간의 자가 격리만 없어도 바로 떠나볼 텐데 말이죠. 정인숙의 굿모닝 밴쿠버 서영은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가을이 오면.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심심하고 건조한 나날을 보내다가 전 며칠 전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파틀락으로 점심을 했습니다. 여럿이 먹으니 훨씬 입맛이 좋더라고요. 이야기를 반찬 삼아, 웃음을 음료수 삼아 식탁에 둘러앉아 두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가 사온 애플파이 디저트도 먹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친구들의 얼굴이 화사해진 거예요.
여럿이 만나서 웃고 떠든 일에 엔돌핀이 돈 거죠. 역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생각했죠. 자연을 보며 힐링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야 그야말로 사는 재미가 있을 텐데 생각했습니다. 조독배의 노래 이어집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다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에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줘.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람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려 하나. 철없던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요, 많은 캐나다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의무 접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의 졸속 개발을 우려해서 그 안전성을 믿지 못하는 캐나다인이 의외로 많다는 증거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예방접종처럼 개인 의사에 맡기길 바라고 있는데요. 개인 자율에 맡길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심리적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
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그 사태 파악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어서 이런 쪽의 의견이 높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연방정부는요, 올해 개인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시니어 수만 명에게 내년 정부 연금이 크게 깎일 수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소득 보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미비한 사람일지라도 소득 보고가 향후 정부 지원 여부와 그 수준을 가늠하는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으신 분들 올 말까지라고 하니까요.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올가을 메트로 밴쿠버 내의 주택 경기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집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이 상승세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에요.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으로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거 공간이 넓고 안전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정원을 소유하고픈 구매자가 늘어난 까닭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중저가 가격대의 콘도 부문에서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요, 캐나다 전역에 걸쳐 주택 경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코로나19과 역대 최저급 모기지율이 겹친 결과로 풀이를 하고 있어요. 집 밖의 활동이 줄어서 호주머니에 쌓이는 여유 자금이 또 늘어남에 따라서 그 돈을 집 투자에 돌리려는 관심이 늘었고요. 그중 많은 사람이 싼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 구매에 나섰다는 분석이죠. 현재 가구당 평균 저축 금액이 수십 년 이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돈이 집을 고치거나 또 새 집을 마련하는 데로 몰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굿모닝 밴쿠버 함께하고 계신데요. 밴쿠버에는 그 음악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분들 가운데서 통기타로 7080 노래를 들려줘서 추억에 잠기게 하는 손원희 씨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If You Love Me. If the sun should tumble from the sky, if the sea should suddenly run dry, if you love me, really love me, make it happen, I won't care. If it seems that everything is lost, I shall smile and never count the cost. If you love me, really love me, then whatever happens, I won't care. Shall I catch a falling star? Shall I bring it where you are? If you want me to, I will. You can set me any task, I'll do anything you ask. If you only love me still. When at last our life on earth is through, I shall share eternity with you. If you love me, really love me, then whatever happens, I won't care. I
밴쿠버에는 또 문인들이 많이 계세요.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면서 문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박지양 씨는 밴쿠버의 한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80대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의 삶과 또 자신의 느낀 점을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난 창이라는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으로 글들을 계속 쓰고 계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 가끔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서쪽으로 난 창이라는 의미는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시기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그래요. 자, 오늘 들려드릴 글은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입니다. 초대장을 받았다. 나에게 청혼했던 남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나를 초대한 것이다. 사랑한다더니, 결혼하자 하더니, 겨우 몇 달 만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의 주저도 없이 큼지막한 ES를 포옹과 함께 선물했다. 그 남자가 결혼식을 하던 지난해 봄, 하늘은 높고 화창한 날씨에 피기 시작한 꽃들이 골프장 입구서부터 신랑 신부와 하객들을 기쁘게 맞아주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양가 가족과 절친한 친구 40여 명만 초대해서 점심을 먹으며 치러진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76세의 신랑 제프는 검정색 양복 안에 흰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흰색 나비 타이를 단정히 메고 있었다. 살구빛 롱드레스에 진주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가 치장의 전부인 72세 신부 로라는 은은한 화장으로 기품을 더해주었다. 결혼식은 주례도 주례사도 없었다. 백발의 신랑 신부는 준비한 결혼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성혼 선언을 하는 것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양쪽 모두 절친한 친구와 직계 가족만 초대했다. 그러다 보니 신랑 신부의 성격과 사정을 훤히 알고 있기에 뻔한 말이나 형식적인 표현은 없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딱 맞는 축하 메시지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키가 작다고 하면 삐쳐요. 하면서 말을 꺼낸 큰아들은 그때는 시나몬을 듬뿍 넣은 사과 파이를 만들어주면 금세 풀어져요. 하며 파이만 열심히 구우면 만사 형통이라 알려준다. 그 말을 받은 로라의 딸이 우리 엄마는 요리하는 건 좋아하지만 치우는 건 싫어하시니 설거지만 잘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며 행복의 비결을 일러주었다. 할아버지의 친구 폴은 자신보다 키도 작고 못생겼지만 타고난 돈복과 여자복이 이해가 안 간다며 장난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친구는 고난을 뚫고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누구보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진심을 담아 행복을 기원했다. 앉으려던 폴은 로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돈은 많지만 쓸 줄 모르는 흠이 있으니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살아요. 했다.
로라 할머니는 자신도 돈 쓰는 재주가 없으니 그것이 문제라며 이혼을 생각해 봐야겠다고 농담을 했다. 그러자 제프 할아버지가 내가 결혼식 날 이혼당하는 첫 번째 신랑이 되는 거야? 하시며 맞장구를 쳤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들 속에 앉아있자니 어색한 기분이 슬그머니 들고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할아버지와 하객들이 그냥 갈 수 없다면서 내 손에 와인잔을 쥐어주었다. 엉겹결에 받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나를 배신하고 떠난 제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로라처럼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당신을 양보할 수 있어서 기뻐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모두가 웃고 박수를 치는데 할아버지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가 배신한 여자가 또 있었군. 아버지는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배신한 거야? 하며 할아버지를 바라다 봤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제프 할아버지가 난 정말 나쁜 놈이야. 내가 레이첼을 배신하다니 하시며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우는 신용을 하셨다. 유머도 유전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화려한 입담은 실로 대단했다. 할아버지와 내가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한 건 1년 전의 일이다. 리타이어먼트 홈 이벤트 코디네이터에서 다이닝룸 서버로 포지션을 받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심시간이었다. 그날 내가 할 일은 커피와 차를 나눠드리는 일이어서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커피를 따라드리고 있었다. 제프 할아버지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커피나 티가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냐고 물었다. 한 바퀴 삥 둘러보다 제프 할아버지 얼굴에 내 눈길이 멈췄다. 할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꼼짝도 못하고 계셨다. 기도가 막혔다고 직감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이닝룸에 대기 중인 간호사를 부르거나 없을 땐 비상코드를 당겨 간호사를 불러야 한다. 둘러보니 간호사가 없었다. 비상코드를 당기고 간호사를 부르고 할 틈이 없다고 판단한 나는 할아버지 등을 세게 두드렸다. 몇 번을 두드렸는지는 기억이 없고 할아버지는 연거푸 기침을 하시더니 거친 숨을 토해내셨다. 그 사이 직원들과 간호사가 달려왔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의무실로 모셔가 안정을 취하셨고 저녁 시간엔 다시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으셨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생명의 은인이라며 각별히 대우하신다. 나를 부르실 땐 이름 대신 달링 하신다. 달링 할 때의 목소리는 가진 것 중 가장 달콤한 부분을 꺼내 쓰시는데 뚝뚝 떨어지는 꿀물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모두 혀를 내두르신다. 그런 할아버지가 나에게 청혼을 하신 건 댄스 파티에서다. 댄스 파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땐 할아버지와 결혼을 약속한 로라 할머니가 찾아와 늘 함께 즐기셨다. 로라 할머니는 딸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그날은 딸의 수술이 있던 날이라 못 오셨다. 하늘색 체크무늬 셔츠에 잘 다려진 검정색 바지를 단정하게 입고 오신 할아버지가 로라 할머니 대신 나에게 춤을 청하셨다. 내가 일을 하는 중이니 1분만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 1분은 너무 짧다며 레이첼,
우리 결혼하자. 그럼 밤새라도 함께 춤을 출 수 있잖아. 하셨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로라가 알면 내 머리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놓을 테니 그냥 내 남자친구로 남아달라며 장단을 맞춰드렸다. 영문학을 전공한 인텔리전트 할아버지는 절대로 지식 자랑이나 자신의 성공담 같은 건 꺼내지 않으신다. 오가는 대화 속에서 자신이 주연이 되고도 남지만 언제나 조연을 택하시고 트로피는 상대방에게 안겨주신다. 그런 할아버지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즐거운 대화가 오가며 웃음꽃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키 크고 잘생긴 분들도 계시지만 잘생기고 근엄해서 다가서기 힘든 분보다는 유머러스하고 편안한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친구 말처럼 제프 할아버지는 부자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은 아니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셨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렸던 아내를 용서했고 친구로 남았다. 용서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었어 하시는 할아버지가 부와 행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 밑에 깔고 앉은 유머와 재치가 아닐까 한다. 유머는 마찰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가 됐을 것이고 껄끄러운 사업관계를 매끄럽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이다.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억울한 감정이 일어날 때도 할아버지는 가벼운 유머로 대처하신다. 일생에 한 번이라도 심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상황을 가볍게 맞이하신다. 성공 비결과 좌우명을 묻자 비결도 좌우명 같은 것도 없다시며 영화 속 대사인 Why so serious? 그 말이 참 좋다고 하셨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나도 깃털처럼 가벼워진 날이 있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가벼워졌던 어깨에 다시 무게가 느껴지는 날이 있다. 그런 날에는 집 주변 산책로를 걷는다. 걸을 땐 우주의 나이와 할아버지 말씀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성공 비결도 좌우명도 아니었다는 그 말. Why so serious? 나도 그 말이 참 좋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겠고요. 그리고 생활상의 일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글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밴쿠버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정인숙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